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희은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고민 남겨보실 수 있고요. 02-6676-0321번 전화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고민 접수받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공은 예측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측이 조금 더 정확해야겠죠. 그래야 원하는 바를 안정적으로 이룰 수가 있겠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예측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최근의 시장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한 분석, 그리고 그 분석을 잘 해내기 위한 그 기초적인 자료,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러한 것들은 개개인이 사실 모든 걸 다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도 이미 알고 있고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부동산 성공 투자 그 전문가가 충분히 이끌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가 예측하는 성공 투자의 길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전화를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성공 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또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또 많은 자산이 들어가는 재테크인 만큼 끝까지 꼼꼼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 보셔야 되겠죠. 현명한 투자 선택에 있어서 전화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이지은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올려주시면 빠르게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노란색 바탕의 SNS 메신저 들어가셔서 대화 목록 우측 상단에 보시면 말풍선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요. 그거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 메뉴 만나실 수 있고요. 한경 이동주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채팅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채팅방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궁금증과 고민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오픈 채팅방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먼저 올려주신 사연이 채택될 확률이 높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중에 상담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미래가치 높은 지역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정보통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해 볼 수 있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정보 안내해 드리니까 끝까지 정보통까지 함께 해주시고 팁 받아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가이드 이동주 대표의 상담 이 시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화와 오픈 채팅방 모두 열어놨으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글 남겨주시고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더봉동에 네. 다가구 주택인데 개인집이거든요. 네, 번지수가 네. 어떻게 될까요? 더봉구 140, 더봉로 네. 154기 25-12요. 아, 혹시 구 주소로도 번지수를 알고 계실까요? 네, 623에 140호요. 아, 623-140번지 단독주택을 네. 보유하고 계셔서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향후 전망 궁금하실까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네. 1가구 2주택이라서 네. 올게 일동 네. 부산 2부, 녹천 부산 2부가 네. 그 재개발 지역이라서 가지고 있는 지가 한 2년 됐거든요. 네. 근데 그건 저 앞으로 돼 있고 네. 저기 지금 단독주택은 우리 집 아저씨 앞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어떻게 1가구 좋을지 2주택자이시다 보니까 좀 세금적인 부분도 궁금하시고요. 거주는 네네. 어디 하고 계신가요? 거주는 더봉동이에요. 알겠습니다. 두 군데 모두 진단 도와드리면서 1가구 네. 2주택자라서 조금 걱정인 부분까지 세금적인 부분까지 짚어드릴게요. 대표님 만나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녹천역 두산 2부 아파트. 네. 이게 월계 4구역이었나요, 이게? 이게 재개발한 네, 거죠, 이게? 사구역 있어요. 네, 재개발한 거고. 네. 앞서 이제 도봉동에 아까 말씀하신 그 단독주택이죠, 그게? 예, 다가구 주택. 단독 다가구 주택. 네. 그거랑 비교를 하셨는데, 문의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도봉동에 있는 단독주택은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30년 넘었어요. 30년 넘게 보유하셨고 명의가 지금 우리 집 아저씨 앞으로 남편분 명의로 돼 있고, 네. 우리 그러면 이 녹천역 두산 2부는 우리 그럼 시청자님 명의로 돼 있고요. 네. 그럼 이 녹천역 두산은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이것도 10년이 넘었는데요. 10년이 넘었어요. 땅으로 구입해가지고 재개발한 지가 네네. 재개발해서 들어간 지가 한 2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으로 갖고 있다가 재개발 구역 내 토지를 갖고 있다가 아파트를 분양 받으신 거네요, 그죠? 네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부간에 따로따로 갖고 있어도 네. 설령 거주를 따로따로 하고 있어도 부부간에는 1세대로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2주택자시고 네. 지금 두산 2부를 원래 이제 땅만 갖고 있었다가 이 아파트를 받았다고 해도 이게 지금 입주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었죠. 네, 2017년 2월에 네, 3월부터 지금, 했어요. 네, 지금 그래서 그 세테크 뭐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한다거나 이러한 세테크를 활용하기엔 지금 상당히 무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네. 둘 중에 어떤 거를 처분할지를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두 번째는 무조건 또 처분하시면 안 되고 결국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면 세금이 네. 작은 걸 처분하셔야 되거든요. 세금 작방. 네, 근데 그리고 두산 2부는 세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내가 네. 만약에 조건이 정 안 된다, 처분하기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처분 네. 시기가 조금 뒤로 미뤄질 수 있다라면 네. 지금 이거 두산 2부는 세를 주고 있고 지금 도봉동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두산 2부를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안 했어요. 아들한테 세를 줘가지고.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부터 지역적인 특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두산 2부 아파트가 재개발한 지역 내에서 비교적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죠? 네. 그리고 보니까 아파트가 딱 보니까 위치가 요 최근에 이제 트렌드죠, 주거 트렌드, 이 숲세권, 네. 숲하고도 좀 가깝고, 네. 역세권 네. 당연히 포함돼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요즘에 또 이제 주거지에서 요구하는 몇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 단지가 가격이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한 좋은 조건.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교를 끼고 있어야겠죠, 그죠?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어떤 조건을 따지냐면 가면 갈수록 직주 근접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직주 근접, 즉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을 조금 더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추가한다라면 지역적인 접근성,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거고, 편익성, 편익시설이 주변에 조금 많아야 되는데, 네. 이 아파트는 딱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숲세권은 갖추고 있어요. 네. 역세권은 역세권인데 이게 그 지상철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대부분 지하철을 선호하지 지상철을 너무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역세권은 약간 세모. 그 보면 여기는 주변에 그렇게 학교의 조건이 좋지는 않아요. 네. 업무타운과의 접근도 좋지 않아요. 네. 편익시설이 있지도 않아요. 네. 5개의 기본적인 사항을 봤을 때 한 3가지 조건이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예. 이 지역에서 조금 희소 가치가 높은 새 아파트잖아요, 그죠? 예. 이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단점들을 이 아파트가 지금 상쇄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입주한 지 한 7년, 10년, 네. 노후도 단계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10년 정도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네. 이 단점들이 부각되면서 가격 상승이 매우 더디거나 안 일어난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너무 오래 보유하지는 마시고 조금 제가 보기에는 한 4년에서 7년 정도 기간, 네. 요 기간까지만 조금 운영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처분하실 계획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좀 활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아파트를. 네. 그리고 아드님한테 임대를 놨다고 그랬잖아요. 네. 돈 하나도 안 받고 임대 놓으셨어요? 아니, 아들한테 들어갈 돈이 없어서 아들이 새 살고 있는 거 떼서 돈 받으셨죠? 예. 그거 임대차 계약 작성해서 예. 아드님이 계속 거주하실 거라면 임대사업 네. 등록해서
예. 끌고 가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일정한 시간 좀 끌고 가야 되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도봉동에 있는 이 주택, 네네. 이 주택 땅이 몇 평 정도나 돼요? 되게 작아 보일 거. 땅이 예. 한 30평 정도 되는데 집을 네. 지었을 때 좀 들어가서 한 20 몇 평 정도 될 거예요. 아, 집을 지었을 때 20 몇 평 정도. 예. 옛날에 이게- 짓기 전에 30평이었거든요. 자, 이쪽 근처에 있는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을 예. 다가구 주택인데 땅이 30평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너무 작아요. 예. 그리고 이 다가구 주택이 가격이 상승하려면은요, 몇몇 가지 네.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예. 그 조건 중에 가장 큰 게 이 다가구 주택이 개발이 가능하면 좋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용도가 전환될수록 좋아요. 예. 그럼 이 주택은 근린 생활 시설로 용도 전환이 편하거든요. 네. 이런 두 가지 조건만 조금 충족을 해도 이 다가구 주택은 사실은 보유할수록 좋아요. 특히 서울에서는. 왜냐하면 네. 서울에서는 가면 갈수록 단독주택 멸실량이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네. 땅을 갖고 있으면 좋기는 한데 문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것들이 높은 가치 상승을 이루지 그렇지 네. 않으면 높은 가치 상승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아까 그 두산 이브를 왜 등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건 지금 거주를 오래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2주택인 상황에서는 그 네. 두산 이브 아파트를 임대 사업을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네. 이 다가구 주택을 처분할 때 9억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이 세테크 방법밖에 지금 눈 딱 들어오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런 조건들도 없고 토지의 네. 면적도 너무 작아서 스스로는 어떤 행위 전환을 할 수가 없고 또 대로가를 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개발을 해도 너무 좀 네. 여건이 좋지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기간은 오래 보유했기 때문에 차익은 크단 말이에요, 일단. 그죠? 예. 그 당연히 이거는 비과세를 받지 못하면 세금으로 엄청난 비용을 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위주를 등록하시고 이거 비과세 받고 네. 그다음에 또 거주주택 마련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네. 게 순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뭘 팔든 지금 다 세금으로 다 내셔야 돼요. 그것도 많은 비용을. 근데 더벅동 집을 팔려고 했더니 2억 7천밖에 안 준다더라고요. 얼마요? 2억 7천. 평당 1,000만 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건 지금 너무 싼 거고 아무리 도봉동이지만 그래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인데 평당 1,000만 원 당연히 넘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가격 협상에 대한 그 스킬이 조금 잘못되신 것 같으니까요. 예. 이건 너무 이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만 활용하지 마시고 이 역 있잖아요. 예. 역 근처에 가시면 좀 규모를 좀 갖추고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그런 약간 자산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예. 그런 데랑 다시 한번 의논을 하세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그 순서를 지키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일단 그 전세 그걸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전세 그렇죠. 등록을. 네, 매도 의견 정리해드렸고요. 특히나 다주택자인 분들에게는 세테크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세금적인 부분 아주 정확하게 잘 짚어드리니까 궁금증 계속해서 전화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궁금증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집을 하나 구입하려 해요. 네, 어머니 보고 계신 뭐 아파트인가요? 네, 아파트예요. 어느 지역의 어느 아파트인가요? 네, 그 잠실에 있는 5단지 아파트 하고요. 네. 그 방이동 올림픽공원 근처에 있는 그 선수촌 아파트 있죠. 네. 그 두 곳을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잠실 주공 5단지 올림픽 선수촌 둘 중에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느 쪽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 주실지 연결해 드릴 테니까 어머니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잠실 그 주공 5단지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그거하고 올림픽 선수촌하고 네. 실제 들어가서 거주도 하시는 거예요? 훗날 자녀 때문에 할 기회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투자 목적이 조금 강한 쪽이에요. 투자 목적이 조금 강해요? 네. 그러면 왜 이걸 여쭤보는 거냐면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나 투자 목적이 좀 강해요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어떤 거를 판단하는 게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할지에 대해서 제가 지역 분석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어쨌거나 지금 보신 거는 자 5단지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입지는 결국은 한강변이냐 아니면 대형 공원이냐. 역시야 둘 다 역세권이니까 같은 조건 갖고 있고 한강변이 클 것이냐 도심의 대형 공원이 클 것이냐 이거는 선호도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도심 내의 대형 공원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재건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목표대로 내 목표는 투자야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히셨어요. 이때는 뭐냐면 재건축의 투자 이익이니까 이 재건축의 수익이 나한테 빨리 올수록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수익 창출을 내가 그러니까 수익 창출에 대한 시간이 단축이 되면 내가 이거를 한 번 더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네. 그죠? 그럼 봐보시자고요. 지금 주공 5단지는 이미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변경 심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통과되면 이제 여기는 그냥 탄탄대로예요.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변경만 나면 그러면 사업 시행인가 받을 거고 워낙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사업 시행인가 이후로 짧은 시간 내에 관리 처분까지 날 거고 그러면 새 아파트 입주하는데 실제로 한 5년 이내에 이루어질 확률도 높고 물론 좀 지연돼서 7년에서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얘는 무조건 10년 이내는 입주해요 지금. 근데 올림픽 선수촌도 재건축은 재건축인데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안전진단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안전진단 통과해서 조합 설립 받고 사업 시행 그러니까 서울시에 다시 도시계획 심의 받고 사업 시행인가 갖고 가려면 얘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15년, 20년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나한테는 지금 유리한 게 뭐예요? 분명히 나는 투자 얻을 거야. 수익을 언제 가능하면 빨리. 그러면 당연히 5단지 선택하셔야죠. 사업이 빨리 가는 걸로.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용이 다른 거예요. 올림픽 선수촌보다 주공 아파트가 더 비싸고 투자금도 주공 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익을 빨리 가져다 주니까. 그러면 내가 빨리 움직이면 무슨 효과를 볼 수 있냐면 이거 잠실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올림픽 선수촌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올림픽 선수촌 먼저 갔다가는 잠실 가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죠?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를 하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용적인 부담이 좀 커서 네. 직접 거주하면서 시간을 조금 기다리겠다. 대신에 비용이 좀 덜 들어가니까 그때는 올림픽 선수촌을 선택하는 것도 무방한데 그게 아니고 내 목적은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투자 수익 창출이다. 그때는 당연히 5단지 먼저 들어가시는 거다.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재건축에서는 그 사업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또 돈이 되는 만큼 주공 5단지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관악구 봉천동 네. 1718 벽산불림이요. 45평 전망이 좀 듣고 싶고. 어머님 여기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매수 고려 중이신? 네, 보유하고 계시고요. 보유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보유하고 계시고 거주도 하고 예, 계시고요. 예, 예, 거주는 안에서도 세놓고 있어요. 아, 새 누구 계시고요. 네, 또 어떤 예. 점 궁금하시다고요? 예, 그리고 서부선이 뭐 이렇게 서울대학교로 간다 해서 우리 그 단지 옆으로 여기 생기는 건지 그런 게 알겠습니다. 궁금하고 전망이 궁금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청파동에 60-7번지 그런 거 사면은 괜찮은가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 그럼 청파동 60-7번지는 뭐 다세대 빌라인가요? 네, 그런가 봐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네. 지금 봉천동의 벽산 네. 블루밍 1차도 보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 교통 호재가 들어올런지도 궁금하신데 청파동 다세대 빌라까지 지금 투자 네. 계획을 세우고 계시네요. 네. 모두 진단 도와드리고요. 대표님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역이 좀 떨어져 있는 곳이고 완전히 달라서 제가 지금 검색을 좀 해놨고요. 예, 예. 벽산 블루밍은 원래부터 보유하셨던 거 여기가 재개발된 곳이잖아요, 그죠? 예, 처음부터 분양할 때부터. 네, 처음 분양할 때부터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말씀드리고 청파동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일단은 혹시 평수는 몇 평이에요? 45평이요. 아, 평수는 약간 커서 좀 평수적인 단점은 좀 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일단은 좀 추가 보유하세요. 추가 보여요? 예, 조금 더 추가 보유하세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앞쪽에 지금 재개발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네. 예, 이쪽이 지금 사업 시행인가 받았고 여기가 지금 이제 사업 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고 예. 뭐냐면 이 지역이 사실은 이 관악구의 봉천동 쪽에서 예. 2000년대 초반에 1차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 도시계획적으로도 되게 재미난 특성을 보인 거지. 보편적으로는 이 지역이 2호선 전철역으로 해서 거기가부터 먼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예. 이 봉천동은 여기 특이하게 워낙 이곳이 노후된 주택가여서 예. 이 산에 있는 구릉지부터 먼저 이게 재개발이 돼버린 거예요. 이 지역이요. 그죠?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다음에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입주하고 지금 벌써 10몇 년이 흘렀잖아요. 15년 이상이 흘렀잖아요. 네네. 이 15년 이상 동안 새 아파트 공급이 없어요. 이쪽에. 맞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앞에서 새 아파트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네. 왜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네. 자, 15년 만에 이 지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네. 당연히 지역 내 수요 이동이 새 아파트에 굉장한 관심을 갖겠죠. 네. 그러면 새 아파트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은 기존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사실은 타 지역에 비해서 여기가 가격이 높은 가격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여기 이 벽산 블루밍 아파트도 45평대 아파트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되게 서운한 가격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양가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에서. 그죠? 그렇죠. 최근에 이 인근 지역 그 봉천 12-1구역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봉천역 쪽에 있는 거. 예. 예. 그쪽에 지금 재개발해서 거기도 이제 입주 앞두고 있는데 거기가 그렇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쪽 지역도 한 10년 내에 새 아파트 공급이 없었거든요. 그죠? 예. 아마 거기 새 아파트 20평대랑 여기 40평대랑 비교하면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예. 이거는 뭐냐면 여기가 개발이 완료돼서 여기에 새 아파트가 입주하는 순간 이 예. 벽산 블루밍뿐만 아니라 이 드림타운 있죠. 예. 예. 이쪽에 중대형 평수 있죠. 예. 예. 이 가격들은 조금 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예. 미리 올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예. 보유하시라는 거예요. 예. 이거 조금 더 보유하시고 예. 언제쯤 매매하시면 되냐면 사실상 네.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세놨어요. 아, 새 놓으셨어요? 이거 새 아파트 모습 드러낼 때까지 갖고 가셔도 돼요. 예. 지금보다 훨씬 더 가격 생각보다 더 많은 가격 상승 이뤄낼 거예요. 예. 자, 다음에 이제 아까 청파동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한 가지 청파동. 더 여기 서부선 생긴다겠잖아. 네? 서부선. 서부선이요? 예. 아, 서부선 이쪽 아래쪽 들어가는 거요? 네. 그 영향보다 지역 바뀌는 영향이 훨씬 더 커요. 아, 그걸 네, 서부선 아래쪽이 좀 거리가 좀 있고. 거기 자. 옆으로 안 가요? 네네. 그리고 일단 이 청파동 있잖아요. 예, 예. 청파동 여기를 이제 가서 검토를 하신 거예요? 예, 예. 청파동 지역은 잘 보셨어요. 괜찮아요? 예. 지역은 잘 보셨는데 예. 제가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게 지도가 좀 저기서 안 나오네. 자, 청파동의 특징이 뭐냐면 예. 청파동은 용산에서 낙후돼 있고 개발을 네. 해야 되는 지역임에는 분명해요. 예. 그죠? 그런데 여기를 딱 가서 보면 서울시에서 위쪽에 서계 청파동 지역과 이 숙명여대 있는 쪽 이쪽을 이렇게 지구 단위를 계획을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개발의 목적이 그래서 숙명여대 이쪽은 여기를 주거지를 이 조금 이렇게 상업화 시켜볼까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이고 예. 이 서계동을 끼고 있는 이 서계청파 이쪽 지역은 재생 중심의 지구 단위 계획이고 예. 실제 지구 단위가 아직 수립이 안 돼서 개발을 하려고 움직이는 곳은 어디냐면 이 보신대 위쪽 있죠. 예. 청파초등학교부터 해갖고 저쪽 서울역 근처까지 해서 이 청파 주민센터 위쪽 있죠. 예. 요 지역을 지금 개발을 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같은 지역을 들어가도 실제 내가 이 지역을 들어가는 거는 향후 여기가 개발되면 나한테 이익이 올까봐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기대를 하고 예. 그럴 때는 실제 개발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 곳을 들어가야죠. 예. 예. 지역은 잘 봤으나 위치가 네. 조금 아쉽다. 네. 위치를 조금만 위쪽으로 올리자라는 거예요. 예. 지금 숙명여대보다 우회로 그렇죠. 청파초등학교 근처 쪽으로 조금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 서울역 쪽으로. 서울역 쪽으로 그럼 네. 청파 1동인가? 그 청파 1가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네, 네. 자, 좀 더 자세한 거는 네. 나중에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어머님 봉천동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용산이 좋다더라, 그 중에서도 뭐 청파동, 후암동이 좋다더라 하고 무작정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청파동 지역 내에서도 개발이 크게 이루어질 곳들 짚어드렸으니까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방송이 끝나고 다시 한번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시고요. 전화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연결해 볼게요. 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59제곱미터형을 2020년 5월 입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라고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향후 전망 그리고 매도 전략 궁금하신 것 같네요.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아마 그 공장 지역 터를 지금 개발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참 오랜만에 공급되는 고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역 내 수요는 충분히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의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흥시의 특성이 뭐냐면 지금 시흥시의 중심지가 이 경기도 시흥시의 중심지가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 거냐면 지금 그 시흥시청이잖아요. 시흥시청 중심에 있는 그 장현 택지개발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망도 물론 이게 원시선이죠. 그 원시선이 개통한 이후에 이 시흥시청 쪽에 그러니까 장현지구 쪽에 월판선이라고 해서 월곶에서 출발을 해서 판교를 가는 그런 또 지하철 노선도 이쪽에 좀 시흥시청 중심으로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겁니다. 어떠한 조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내가 진입을 할 때는 그 도시의 중심지가 어디냐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 지역 내에서 여러 곳을 견준다라면은 당연히 그 중심지로 바뀌고 있고 중심지 역할을 하고 가는 곳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신 것도 지역 내에서 해당 지역 내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시흥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흥시 전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흥시청 쪽으로 가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흥시 내에서도 중심지로 부각될 만한 곳으로 이동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동대문구 이문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 32평 보유 중인데요. 이곳에서 노원구 중계동 은행 사거리 청구 3차 아파트 32평으로 거주 겸 투자로 갈아타는 전략 어떨까요? 하면서 보내주셨네요. 점검받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동대문구 이문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에서 중계동 청구 3차 아파트로 갈아타기 전략 괜찮을까요? 자 일단 입지적으로 보면은요. 이문동에서 도심과 더 먼 곳으로 지금 가시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 중계동의 은행사거리 쪽은 그 지역 내에서 학군이 있는 곳이고 또 동북선 경전철이 거기서 출발하게 되면 접근성을 갖추게 되지만 그래도 입지는 어쨌건 이문동이 훨씬 더 가까워요. 그리고 지금 이 이문 이편한 세상의 아래쪽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뉴타운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거타운이 들어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 입주한 아파트도 일정 부분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여기서 이거를 처분을 하고 만약에 내가 학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해야 된다.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수성을 갖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면 부동산의 재산적인 가치 상승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옮기는 것은 조금 아니다. 결국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옆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문뉴타운과 옆에 붙어있는 이 지역을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학군 때문에 가시는 거라면 전세 놓고 거기 그냥 임대로 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여건과 같은 특수한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 살고 계신 이문동이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의견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면서 오픈 채팅방 상담은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 방송에서 계속 오픈 채팅방 열리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간 이동주 대표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앞서 전화 상담을 들으면서 이제 느낀 게 특히나 용산 아까 청파동의 상담이 나왔잖아요. 저는 청파동이 그래요. 뜨는 지역인 거는 맞지만 모든 부동산이 다 뜨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뜨는 지역이라도 또 뜨는 부동산이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님의 상담을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번 세미나에서 풀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서울시가요. 네. 도시 정책을 참 잘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동안 그 도시 정책을 너무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무려 1,000곳이 넘는 곳을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10몇 년이 흐르면서 많은 곳을 해제를 시켰어요. 그런데 막상 또 10몇 년이 흐르고 나니까 그것이 또 노후화가 된 거예요. 방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신에 예전처럼 광역적으로는 못하지만 소규모적으로는 할 거야 라는 의지는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고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도 재생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것이 중요한 거냐면 어떤 곳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무엇을 내가 선택을 해야지만이 나한테 효율성을 조금 더 많이 줄 것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번 주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이제 도심 재생이 수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수혜를 받을 지역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풀어드립니다. 자세한 세미나 정보 화면으로 안내해드릴게요.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에서 준비한 무료 강연 소식입니다. 뜨는 지역, 뜨는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무료 강연 0266-0321번으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전화 0266-0321번입니다. 생방송 중에 남겨주신 모든 고민 사연들을 방송 중에 해결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방송 중에 전화 주신 분들은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어떤 사연이 접수가 됐는지 이동주 대표님이 다 체크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 시간 전화 고민 남겨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이문 1구역이요. 네, 현재 이주 중인데 네. 거기를 갖고 있거든요.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보유하고 있고요. 네, 창의 뉴타운을 네. 4구역을 아들 앞으로 하나 사주려고 해서요. 지금 매수, 보고 있는 중인데.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런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이문 뉴타운 1구역 진단 도와드리면서 장인 뉴타운 4구역 매수 네, 계획도 잠깐만요. 진단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게 큰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문 1구역은 나중에 입주해서요. 예. 한 4, 5년까지 무조건 보유하시고요. 예. 다음에 장인뉴타운 아드님 앞으로 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예. 자, 두 지역이 전부 다 뭐예요? 재개발지입니다. 뉴타운이잖아요, 뉴타운. 예, 뉴타운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은 좀 달라요. 뉴타운은 뭐냐면 예. 말 그대로 이렇게 새로운 예. 타운, 도시.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재개발이 아닌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주거 시장이 기존의 노후된 주택가가 주거 시장이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수요자들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 그럼 이게 이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새로운 도시, 새로운 주거지로서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실제로 이런 게 이루어져야겠죠. 예.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여기가 뉴타운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서 도시로서의 운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려면 입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 이제 지금 철거하고 이주했잖아요. 그죠? 예. 이제 착공 들어가서 입주하고 그럼 입주했을 때도 내가 보면 1구역이라고 그러셨죠? 예, 1구역이. 1구역이 또 아래쪽에 3구역하고 하면은 이 이문 뉴타운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잖아요. 그죠? 예. 1구역하고 3구역을 합해 놓으면 예. 이문 뉴타운 전체가 한 14,000세대 될 거예요. 근데 그중에 절반이 1구역하고 3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대청가고요. 예. 그러니까 규모도 크고 예. 지금 가지고 있어서 손실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져가시면 되냐면 입주해서 여기가 도시로서의 가격 형성을 안정화를 이루는 입주 후 한 4, 5년 정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보유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지금 말씀드린 개념을 장인 뉴타운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장인 뉴타운 4구역이 지금 여기도 철거하고 있나요? 철거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역세권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미 이제 올해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또 6구역하고 더불어서 이 4구역도 장인 뉴타운 중에서 규모가 제법 크고 예. 잘하시는 겁니다. 네,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아드님 앞으로 장인 뉴타운 4구역 구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문뉴타운은 입주 후 4, 5년까지 무조건 보유. 그 개념 그대로 장인뉴타운도 입주하고 나면 입주하고 나서 4, 5년 정도 더 보유.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드렸습니다. 작은 뉴타운 4구역도 아드님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고요. 아버님에게 좋은 선물 같은 상담 도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마포구 상암동에 네, 여기 월드컵 파크 2단지 네. 그거 매수 시점을 좀 알고 싶은데요. 여기 그러면 거주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거주하고 있죠. 좀 그럼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보유를 하고 네, 계시고요. 네, 매도 시점. 네, 그럼 어머니 거주도 하고 계시고요? 아니, 세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신 상암 월드컵파크 2단지 진단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거주는 안 하시고 그냥 보유만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언제부터 보유하셨어요? 그거 저기 분양받았어요. 분양받으셨어요? 네, 이거 뭐 만약에 처분하신다면 이거 갖고 뭐 하실 거예요? 처분을 언제쯤 할까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거 처분해서 뭐 하려고 계획 세우신 건 아니죠? 네, 네, 그럼 좀 더 보유하세요. 좀 더 보유하시라고요. 네, 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상암 2단지의 특징이 뭘까요? 가장 큰 특징. 뭐 초등학교 끼고 있고 이런 거 말고 상암지구가 아파트 택지지구잖아요. 택지지구. 네, 택지지구인데 업무와 주거가 복합된 그야말로 요즘 트렌드인 직주 근접을 완벽하게 갖춘 곳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 2단지는 특히 2단지는 25평하고 이게 22평인가요? 21평인가요? 25평이요. 25평하고 22평, 그러니까 20평대만 있잖아요. 이 단지는. 저기 25평이고요, 저희 거는. 예, 근데 다른 단지는 다 30평 이상이란 말이에요. 예, 예. 이거는 뭐냐면 상암의 택지지구 중에서 소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희소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가 지금 이 상암은 원래는 상암이 상암 수색해서 이 지역이 광역 거점, 그러니까 부도심이에요. 부도심 사실은 서울시에서. 예, 예. 근데 상암이 너무 일찍 개발되는 바람에 혼자 외로웠어요. 외로웠는데 지금 수색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색이 개발하고 있어서 이 수색까지 개발이 완료가 되면 2차적으로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 디지털에서부터 수색 역세까지 여기 또 1차적으로 또 이렇게 연결을 시킬 거예요. 예. 그러면서 디지털 단지에 있는 롯데 복합몰, 복합 상업시설도 개발을 시킬 거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저쪽 차량 기지인 데까지도 덕혜 사업에서 또 개발할 거고 아직 이 지역의 개발이 끝난 게 아니고 부도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발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지역 내에 작용을 하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이때까지는 추가적으로 보유하셔도 지금보다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가격 상승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추가적으로 보유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충분히 가격 상승 여력 있다 봐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안녕하세요.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 분당에 정자동 동아파트 1단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전세를 놓고 있는데 보유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지 안 그러면 매도 시점을 알고 싶고요. 네. 예, 저 이거 매도하고 서울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네. 재건축 투자를 알고 싶은데 사당 5성이나 네. 사당 대림 아파트 네. 안 그럼 제가 송파 쪽에 문정 시형 아파트 쪽을 보고 있는데 어떤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정자동 동아 1단지 매도하고 갈아타기 전략 세워보셨는데 대표님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정자동의 이 정든마을에 있는 거네요. 그죠? 네네. 이거를 팔고 서울로 입성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네, 당연히 찬성할 수밖에 없죠. 잘 하시는 거라고요. 서울로 입성 계획을 잡으신 게. 네네. 그런데 지금 검토하신 게 보니까 사당역에 있는 우성, 예. 또 대림. 우성 2, 3단지나 대림 아파트. 그 단지들을 보셨던 이유가 뭐예요? 예, 그 사당 쪽이 전망이 좋다 그래서 한번
재건축 생각해서 자, 지금 말씀하신 단지들은 재건축과 가까운 게 아니고요. 네. 리모델링과 가까워요. 아, 용적률이 이미 높기 때문에 그리고 네네. 문정 시험 같은 경우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당에 있는 우성이나 대림도 지금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그런 호재 때문에 가격이 올랐어요. 네네. 네, 그리고 비용을 조금 보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비용을 보태더라도 서울로 오시는 게 낫겠다라고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지역을 잠깐 짚어봐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자 사당과 이 송파의 문정은 어쨌건 리모델링 그리고 서울시에서 아직 리모델링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안 했거든요. 네.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고 나면 가격 상승 여력은 더 있으니까 단지 선택 잘 하셨고 여기다 제가 한 가지 지역을 더 추가를 해드릴게요. 재건축까지 볼 수 있는 강동이 있죠. 네.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대에서 강동은 재건축이 접근이 가능하세요. 아, 네. 그래서 강동에 어디를 가보시면 되냐면 고동역 있죠. 예. 고동역 아래에 보면 중층 아파트들이 몰려 있어요. 네네. 여기는 재건축이 가능하고 아마 지금 검토하신 사당 우성이나 대림 또는 그 시형의 좀 이렇게 30평 말고 그러니까 중형 평대로 가는 그 비슷한 면적대를 가진 곳에 가격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지금 이 세 곳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사업성과 향후 가치 상승적으로 보면은 재건축이 결론적으로 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은 무엇인가를 남겨놓고 가꾸는 거고 재건축은 완전히 바꾸는 거기 때문에 가치 상승은 재건축이 조금 높거든요. 네네. 두 개 단지 잘 보셨고 한 개 단지 추가해서 고동역에 보시게 되면 동아나 한양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요 같이 검토해 보시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가서도 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연락 한번 더 주세요.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대표님 그러면요. 네. 분당이 아직 이제 판교가 더 커지면 분당도 좀 전망이 있을까요? 자, 전망은 있는데 네. 분당도 이왕이면은 역세권과 좀 붙어 있어서 리모델링이 좀 수월한 단지, 또 일부 또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도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분당에서 계속 계실 거라면. 아,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갈아타기 전략 도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동산 정보통도 함께해 주세요. 도움 말씀 주신 이동수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김윤재 이사입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통의 주제는 소액 투자, 뉴타운 해제 지역을 주목하자라고 잡아봤습니다. 투자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공통적인 투자 고민이 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놓을 건데 나중에 혹시 아파트로 개발이 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가장 근접한 답이 바로 뉴타운 해제 지역이 아닐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울에서 아파트로 개발이 될 만한 곳이다라고 한다면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곳과 재건축 사업을 하는 곳이 있겠죠. 그만큼 대규모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역, 바로 서울인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개발 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가장 확실히 큰 투자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 비용의 효율성, 즉 투자 자금의 문제인 것이죠. 재건축 사업은 차치하고서라도 재개발 사업만 보더라도 이미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거나 구역 지정만 되어 있더라도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자본으로 접근하시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뉴타운과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가 되어진 곳 같은 경우는 그 거품이 꺼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많지 않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서울 지역에는 정비 예정 구역이 총
683곳이 있는데요. 그중에 393곳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무려 60%에 가까운 해제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상승 기조가 이어지게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게 되죠. 신고가 경신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재개발 또한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죠. 때문에 뉴타운 재개발 해제 지역 주민들이 다시 한번 재개발 추진에 열망을 보이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뉴타운 해제 지역의 재생 방안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향후 이 뉴타운 해제 구역들은 다시 한번 재개발이 추진이 될 것이지만 분명히 전면적인 재개발이 추진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소규모로 기반 시설만 좀 확충이 되는 그런 지역들, 보완들만 이루어지는 지역들로 나누어지게 돼서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뉴타운 해제 지역은 어느 곳이나 투자를 해도 될까요? 라는 물음이 생기겠죠.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재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이 되는 구역은 확실한 투자처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비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70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 조건은 건물의 노후도, 도로의 접도율, 세대 밀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건물의 노후도가 충족이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게 되면 건물의 신축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역 지정 해제 후에 다세대 신축이 본물 일어나듯이 일어난 구역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역들은 당연히 피해야 될 구역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설령 재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분양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뉴타운 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투자 비용이 한 7천에서 1억 내외의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방송에서 어느 지역이 어떤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사실 어렵지만 소액으로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수 있겠는데요. 무분별한 투자보다는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김민재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